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덕촌교회에서 들려드린 1분 찬송이었습니다. 청주 91.5MHz, 충주 99.3MHz, 바르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방송 충북 CBS 라디오입니다. HLAC.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 함께. C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직설적이고 감각 있는 인터뷰. 김종현의 시사 직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직감, 저는 김종현 기자입니다. 사흘간의 연휴 잘 보내시고 새로운 한 주 힘차게 시작하셨길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 어느덧 엿새째가 됐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는 통합과 안정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이웃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또 민생을 살피고 국민의 일상에 따뜻하게 다가가는 정치에 대한 기대, 이런 바람들이 지금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갑작스러웠고 정부도 인수위 없이 급히 출범해 만만치 않은 여건이겠죠. 하지만 하루빨리 공백을 메우고 국정 로드맵을 구축해 변화와 희망을 보여주길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새 정부가 힘있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2025년 6월 9일 월요일 시사직감 문을 열겠습니다. 이슈에 대한 해석과 진단, 이유 있는 공감 토크, 이유 공감. 시사직감 오늘은 이유 공감으로 진행됩니다. 오늘로 4회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충북도의원, 국민의힘 유상용 충북도의원, 이유 두 정치인과 함께 이슈에 대한 이유 있는 진단과 해석으로 청취자들과 공감해가는 토크, 이유 공감 시간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유튜브 충북 CBS를 통해서도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6.3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숨가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취임 2주 차인 이번 주도 새 정부 구성 작업과 G7 정상회의까지 예정돼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 그리고 각 당의 행보, 최근 정치 이슈까지 두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식, 유상용 도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두 분 모두 선거 치르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대선 이후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상식 의원님. 네, 일단 대선 좀 많이 어수선했죠. 그 대선 전부터 이제 어수선했는데 대선 끝나고 어쨌든 그 우리 도민들께, 지역구 유권자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 네. 그 많은 직능 단체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간담회 내용 정리하고 그 후속 대책들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힘 예. 유상용 의원님. 대선이 예전과 다르게 상당히 길게 느껴졌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셨습니까? 예, 23일간 그 네. 대선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역에서도 많이 도와주신 분들도 있고요. 또 그 바램보다는 네.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 낙선의 그 아픔도 같이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도당에서의 이제 나머지 또 정리할 부분들이 예. 있습니다. 유세단 쪽도 그렇고 모든 선거 사무원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도당과 같이 그 정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거듭 두 분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 그 이재명 정부가 닻을 올렸습니다. 그 우선 본격적으로 이슈 들여다보기 전에 이번 대선 결과 총평을 좀 들어볼까요? 그 이상식 의원님부터. 네, 그 이번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죠. 그 저번 그 대선보다 20대 대선보다 투표율 79.4%, 20대에 비해서 이제 2.4%가 높아졌고요. 다만 이제 사전 투표가 첫날은 좀 높았는데 둘째 날은 이제 원래 사전 투표가 휴일인데 예. 이번에 그 평일날 다 진행되다 보니까 사전 투표율은
좀 다소 낮았지만 네. 전체 투표율은 좀 높아졌다. 네. 이제 그걸 보면서 그 헌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예. 헌법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 권력의 그 실행 방식은 투표거든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권력, 그리고 그 참정권 이런 것들을 정말 성실히 잘 수행해 주신 선거였다.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예. 유상영 의원님. 예, 이번 대선 결과를 네. 결과물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요. 네. 다른 어느 선거 때보다도 동서 간의 갈등이 너무 심했던 것 같고요. 네. 표로 봐서도 그랬고 또 세대 간의 또 갈등도 세대 좀 간의 심했던 것 갈등.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또 도농 간의 갈등도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투표 결과적으로 보다 보면은 너무 세대라고 도농 모든 저에서 확연하게 분리가 된다는 게 네. 상당히 안타까운 결과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다른 거는 뭐 경제다 이런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한 군데로 모으는 그런 좀 정책이 좀 많이 좀 개발이 예. 돼서 그쪽으로 좀 전념을 해주셨으면 하는 예. 그런 마음이 좀 절실합니다. 네, 통합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바람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대선 결과를 총평을 해주셨는데 그 대통령 취임 첫 주차에 비상경제점검 TF라든지 그 인사작업 등등 숨가쁜 한 주였거든요. 그 이재명 정부의 한 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국민의힘 유상영 의원님 먼저. 그래서 이게 준비 기간이 없이 인수위 예. 없이 시작하시는 부분이라 상당히 좀 혼란스럽기도 하실 건데 네. 잘 꾸려 나가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능력 있으신 분들 받으셔서 또 하고 있는데 저 오게티라고 할까 뭐 가끔 뭐 하나 정도의 실수는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예. 어느 때보다도 서두르시고 예. 또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해주시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활동력도 좀 넓으시고 예. 또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금 행하시는 게 아마 5년간 잘 이끌어 나가주시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게 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화합을 좀 중요시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그 민주당 당내에서 예. 그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수급을 하는 것보다도 또 정당 간에도 좀 네. 서로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줘가면서 좀 통합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커요. 예, 아주 좋은 평가 해주셨어요. 적어도 우리 이유 공감 안에서만큼은 허니문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럼 우리 저 그렇죠. 이상식 의원님. 네. 이게 정치가 늘 희망이 되어야 하는데 예. 그동안 정치가 이제 그 국민들께 많은 이제 실망도 주고 뭐 이제 적게는 또 아쉬움도 많이 있는데 그 이번에 치러진 선거는 대통령이 부재한 가운데서 치러진 예. 선거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수위 과정도 없이 바로 이제 그 업무를 보기 시작했는데 일단 그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셔요. 네. 그래서 그 경제적인 것들에 많이 이제 그 포커스를 맞추고 첫 출발을 하셨는데 예. 그런 것들이 그 좀 국민과 정치가 함께한다라는 네. 이러한 좀 그 시그널도 주시면서 국민들을 위로하고 국민들을 포용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바램을 좀 예. 이어가는 그런 정치가 좀 그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좀 첫 스타트는 좀 나름 뭐 같은 당이지만 좀 만족스럽게 보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됐고, 그렇죠. 예, 이제 국민의힘은 야당이 됐습니다. 각 당의 분위기 그리고 이제 특히 충북도당의 분위기나 변화도 궁금하거든요. 먼저 여당이 되신 우리 저 이상식 의원님 이야기 좀 먼저 들어볼까요? 네, 글쎄 그 이제 국회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여당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정치를 보면 여당이 맞죠. 이제 집권당이니까. 예. 근데 우리 충북 도의회는 아직 그 여당의 그 분위기를 좀 실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도의회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정당이 갖는 목표가 정당의 그 가치와 철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권을 하기 위한 최종 네. 목표는 집권이거든요. 네. 집권을 통해서 정당의 어떤 그 철학들을 실천해내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일단은 저희의 가치와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이제 계기를 만들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다들 반겨하는 것 같고 하나씩 이제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선거 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나눴던 이야기들 네. 정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도당에서도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선거 때 우리의 공약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의 바람도 많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화롭게 잘 맞춰가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유상영 의원님. 예, 저희 국민의힘은 그 우연찮게 또 그 도당 같은 경우는 예. 위원장 임기가 6월 말로 또 끝나요. 위원장님 예, 임기가요? 도당 위원장 네, 임기가 네, 네, 그래서 네.
또 바로 또 도당위원장 선출도 네. 또 바로 해야 되고요. 예. 또 지금 중앙당에서는 또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어서 예. 비대위원장이 뭐 교체가 될지 아니면은 다시 전당대회를 해서 당대표로 예. 다시 할지까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되는 상황이라 네. 좀 많이 어수선한 분위기는 맞습니다. 네. 도당위원장도 지금 어느 분이 어떻게 하실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 패배도 패배지만은 뒷정리하는 게 예. 상당히 좀 바쁘고 예. 그리고 또 그 현 도당위원장님 이번 선거 때 열심히 하시면서 하셨지만 또 아쉽게 또 이제 1년 임기가 끝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아쉬움 뒤로 하시고 또 이제 본인 지역구 가셔서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래 전체적으로 정리도 해야 되는 분위기 그리고 예. 또 새로운 출발을 예. 위해서 도당위원장이고 우리 당대표고 새롭게 또 선출을 해야 되는 그래서 새로운 당으로 좀 태어나려고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근데 이 질문은 또 예. 이제 그 유상용 의원님께 네네. 또 드려야만 될 것 같은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이 개혁 과제를 이제 발표를 또 했지 네네. 않습니까? 예. 이게 당 쇄신에 나서는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예. 그 여전히 이제 분위기는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방금 이제 바람을 또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노력, 변화 필요할까요? 그래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개혁을 해보겠다고 지금 말씀은 하시면서 예. 지금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는 있지만 이게 또 뭐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예. 쉽지만은 않은 그렇죠. 일이 예. 아직까지도 저희 당이 그 개파 간의 갈등이라고 할까요? 네. 그게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서부터 뭐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랬지만은 선거 패배 이후에는 모든 개혁이 필요하다고는 해요. 예. 그중에 가장 큰 개혁은 직을 맡고 계셨던 분들이 모두 내려놓는 네. 게 거의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은 그게 조금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또 쉽게 딱 이렇게 내려놓고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느껴지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모습이 좀 안 보이는 게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저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또 뭐 개혁도 좋고 모든 게 좋아요. 근데 그거를 이유로 해서 본인 책임을 좀 회피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제 입장에서는 같은 예. 당이지만 썩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개혁을 좀 이루어야 되고 하려면은 새로운 개혁 세력들이 지금 어쨌든 간에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 뭐 나이도 저 연령대도 좀 젊으시죠. 젊고 예. 해서 뭐 큰 개혁을 이루겠지만은 근데 그분도 있겠지만 좀 연륜 있고 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랑 같이 해가면서 개혁을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마땅히 지금 개혁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게 쉽지 않은 너무 상황. 걱정스럽습니다. 네. 예. 저희들은 하여튼간에 국민의힘 선거 끝나고 나서 많이 걱정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예. 예. 지금 마찬가지 질문 국민의힘 상황 이상식 의원님 뭐 하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그 우리 유상용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유상용 의원님이 국힘 내에서 어느 개판지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지금 생각이 돼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당이 한번 이제 이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유상용 의원님 말씀처럼 뭔가 이제 그 변모를 해야 되는 왜 그 유권자가 원하는 대로 변화해 줘야 되는 것들이 맞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변화의 방식들은 여러 개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일단은 뭐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이 먼저 이제 화두를 던진 것이고 예. 그 중에 사실 이제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게 그 타당의 입장에서 보면 좀 타당성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좀 무리한 것도 있다. 좀 예.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저는 좀 타당하다고 이제 먼저 보여지는 것들은 글쎄 이제 그 과거와의 그 단절을 하겠다. 예. 이제 윤석열과의 그 단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그 많은 그 당내 분들이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들. 예. 저항이 예. 있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 변화의 움직임이 예.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객관적인 관전평을 해주셨고. 비대위원장이라는 직이 그 어떠한 그 선출에 의해서 이렇게 뭐 당 대표가 되신 것도 아니고 했기 예. 때문에 뭐 그분이 전 세력과 전 그 집권 하고 계셨던 분들과의 단절을 한다든지 예. 이런 부분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끌고 나가기에는 네. 아마 힘이 많이 딸리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지금 뭐 개혁적인 거를 자꾸 개혁 하는데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포용해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예. 그런 그 생각이 당원이나 이제 예. 여러 사람들의 동의 수준이 높은 새로운 예. 비대위 체제가 구성이 돼야 되겠죠. 예. 아니 그냥 전당대회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 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네. 방향으로 이제 거듭나길 네. 바라는 두 분의 바람이 예. 녹아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근데 화제를 좀 바꿔보죠. 그 이제 뭐랄까요? 제가 아까 허니문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새 정부 초반에 그 정부나 이제 그 여당은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또 이제 야당은 공세 수위를 조절한달까요? 뭐 그런 기간이 있죠. 네. 근데 통상 있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요. 그 예컨대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틀 만인 지난 5일에 그 3대 특검법, 그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이 이제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그 이제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3대 특검법을 이제 공포할 것이 이제 유력시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게 그 지금 느닷없이 나온 특검법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그 법을 만들었고 사실은 그때 윤석열 정부가 이제 그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제 몇 차례 그러면서 네. 이제 이전까지 넘어온 거고 그 과정에서 선거라는 게 있었어요. 예.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현 대통령이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득표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그때 했던 그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그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동의해 주신 것들은 즉각적으로 실행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바로 그 특검법을 그 처리한 거로. 그리고 아마 이번에 뭐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죠. 그래서 예. 국무회의 통과돼서 네. 특검이 실시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어떻게 예, 보세요, 유상영 의원님? 특검법이 통과되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예, 예, 예. 이게 뭐 순서적으로나 뭐 절대 뭐 거부권 행사하실 상황은 아닐 예, 거고. 예.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뭔가가 좀 나타난다면은 모를까. 이게 특검법으로 특검까지도 갔는데 네. 특별한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또 지금 말하면 저 뭐 사법개혁도 바로 또 이루어올 거고 예. 또 대법원도 오늘 뭐 발표를 또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는 걸 인지를 하고 예. 그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은 그 너무 빠른 속도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아마 그 역풍 아닌 역풍도 있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좀 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이상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거에 대한 답은 얻으신 거예요. 예. 선거에 이겼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충분히 하시는 건 맞는데 이걸 너무 속도전을 가지고 가셨다가는 혹시 또 다른 역풍이 있지 않겠나 그런 네, 생각이 이제 좀 속도 듭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제 실제로 그 민주당이 주요 입법 과제를 이제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 가지고 그 3대 특검법을 시작으로 그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고 또 칭찬도 있고 비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특히 또 하나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예. 이 부분이 좀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 재판은 이제 5개인데 지금 오늘 그 서울고법 형사 7부가 그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 1차 공판 기일을 그 추후 지정으로 이제 변경을 했죠. 이제 개별 판단이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대통령 당선 시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먼저 좀 우리 국민의힘 유상영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부분이 처음에 이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서부터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84조 관련돼서 예. 계속 논란이 있었던 거에 진행되던 재판까지도 중지를 시키느냐 아니면 기소를 중지하느냐 예.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는 정확한 뭐 헌재가 됐던 어디서든지 판단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그 계속 그 오늘도 발표를 했던 게 언제 잡힐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저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좀 보장해줘 가면서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알려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법개혁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벗어나려는 것보다는 그 사법개혁을 하더라도 속도를 좀 맞추어서 그리고 또 정당하게 국민이 동의가 있을 경우에
그리고 법에 맞게끔 처리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상식 의원님. 네. 네. 이게 그 속도 조절 뭐 그 다 이제 그 이유 있는 그 이야기시고 동의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하에 이게 일이 좀 늘어지면 네. 거기에서 또 다른 또 이제 정쟁이 발생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논쟁이 됐던 것들 과거에 이런 것들은 좀 그 속전속결로 처리를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이제 찬반 양론이 꽤 많았죠. 예. 그리고 이게 뭐 개인을 위한 거냐 뭐 이제 여러 가지들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고법에서 일단 1차적으로 좀 판단을 해줬다고 예.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소추의 그 대상이 안 되는 것들은 그 새롭게 기소가 되는 것 플러스 기소가 예. 되어진 것들에 대한 재판 중지라고 오늘 그 법원에서 이제 명확하게 한번 그 짚어줬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아마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인 함의가 다 모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예. 과연 그게 고법에서 판단할 일이냐. 네. 그런 판단은 고법에서 할 게 아니라 최소한 대법이나 헌재까지는 가서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되는데 고법에서 일단 미루는 자체가 조금 안타까운 거죠. 네. 빨리 어디에서든지 누가 됐던 간에 뭐 헌법재판소가 됐던 이쪽에서 판단을 좀 빨리 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예. 일단 대법원은 앞서서 그 개별 재판부의 판단을 맡기겠다 뭐 이런 방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서로서 떠넘기는 듯한 느낌. 네. 재판부는 재판부 나름대로의 그 독립성이 있기 예.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그 의견들은 충분히 그 받아들이겠다 이제 이런 뜻이었고 예. 아마 이제 그런 속에서 그 오늘 고법도 그런 판단을 했다. 그리고 판단은 존중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우리 그 국민의힘 유상용 의원님 네네. 기다리시던 그 교육 현안이기도 한데요. 그 리박스쿨 이야기 좀 예. 해볼까 합니다. 예. 그 오늘 저기 조국 혁신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던데요. 그 오늘 소개된 여러 의혹들 잠깐 열거해 보면 뭐 댓글 부대 양성, 늘봄 학교 강사 파견을 통한 초등생 교육, 그리고 그 뭐 청소년 대상 독재 미화 교육 등등 뭐 한 11가지쯤 되더라고요. 그 도의회 교육위 부위원장이십니다. 유상용 의원님. 그래도 천만 다행히 충북에는 네. 없다고 해요. 예. 교육청 발표상으로 충북에서 그런 교육을 한 데는 없다고는 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뭐 댓글 부대 형태라는 얘기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이 있는데 그 교육 자체는 그러니까 뭐 진보 쪽에서 생각하는 예. 교육 그리고 또 보수 쪽에서 생각하는 교육이 있기는 한데 네. 지금 그 교육에 저는 문제라고 보지를 않고 그 교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예. 교육 내용의 문제는 교육 내용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아니다. 봅니다. 예. 그 대신에 뭐 댓글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뭐 아직까지 뭐 어떤 특별한 그 뭐 증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있다면 댓글하면 또 유명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렇듯이 어떠한 형이 예. 확정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너무 색안경 쓰고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교육에는 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좋았던 부분, 뭐 산업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았던 부분을 교육한다는 거는 그건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을 교육했던 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교육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예, 공과의 예. 부분은 나누어서 네네. 예. 네, 그리고 일단 이상식 뭐 우리 의원님. 유상용 의원께서 그 댓글의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댓글은 그냥 그거대로 다음에 이제 그 경찰 수사를 그 통해서 이제 예. 보고요. 예.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서로가 이제 공감대를 가져야 되니까 교육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역사 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할 때요. 역사 우리가 교과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 교과서가 저희의 기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역사적인 고증들 다 하죠. 네. 그래서 하나의 기준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들은 이것은 교육은 아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선전이고 일방적인 주입이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건국절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자, 건국절이 언제냐 지금 이런 논란들 뭐 이게 그리고 독재냐 아니냐 그리고 이미 독재라고 저희가 판명이 됐고 국민들의 어떤 그 요구에 의해서 그 대통령직을 물러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다시 그때 그 선의의 정치다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들은 역사를 바로 왜곡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나 이런 교육들은 분명히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오랫동안에 국민들이 동의하고 합의가 되고 전문가들이 고증한 교과서의 기준에서 네. 이루어져야 된다. 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유 의원님 말씀하시는 예. 대로 이제 독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그 똑같죠. 리박 다. 자, 그러면 선거를 위해서 가서 참배를 하신 건가요? 자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상 어떻게 물러났어요? 그 물러난 근데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당선되신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출마하실 때 제일 먼저 가서 또 참배한 데가 거기 자,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이 주제는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운 거지. 예. 그 사람의 어떤 일과나 그 역사서를 다 하는 건 아니죠. 네. 좋은 쪽으로 볼 건 또 좋은 쪽으로 이 주제는 또 이 하나만 가지고도 저희 프로그램 전 시간을 통틀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도 좋을 주제일 것 같습니다.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주제를 좀 바꿔서 이제 그 지방선거가 1년이 남았죠. 그 우리 이유공감 고정 출연자 두 분이 주인공이 되시는 이제 선거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네. 그 내년 지방선거 분위기가 어떨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우리 이상식 의원님 먼저. 솔직히 예측해 보기 쉽지 않죠. 예. 아마 그 주변 사람들은 이제 뭐 저희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 됐으니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그 내다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우리 유권자에 대한 그건 그 호도예요. 예. 유권자분들은 그때 상황에서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정당이 누군지 후보가 누군지를 판단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대선 분위기 대선에서 이겼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그대로 지방선거에 접목시키는 것들은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예측해 볼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저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 이제 공과 이제 이런 것들도 평가받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재명 정부는 정부대로 가고 저희 생활 정치의 공간에서 생활 정치는 또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 그래서 생활 정치의 공간에서 유권자들한테 평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국민의힘 유상영 의원님. 새로운 정부가 평가받고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그 역대 대통령들 이렇게 보니까요. 1년 정도더라고요. 그럼 그때부터는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하는 걸 평가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대통령은 1년이 지난 후에 그냥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체적인 여태까지의 대통령 분들을 보면 1년이 지난 후부터 내리막을 타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과연 국민들한테 좋은 얘기냐? 뭐 국힘의 한 후보자로서의 입장에서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일할 일꾼들을 뽑아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유권자분들이 충분히 판단해서 사람 보고 뽑아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 정부는 좀 잘 좀 이끌어 나가서 국민들만 힘들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으로 뭐 저도 어쨌든 간에 지방선거를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뭐 그 지금의 상태와는 또 다른 인물론으로 좀 뽑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질문 그 인사 좀 듣겠습니다. 그 이유공감 다음 순서부터는 그 도의회 현안, 도의회 활동도 풍성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초씩만 두 의원님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죠. 유상영 의원님. 저 국민의힘에서도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은 이번 대선 치러진 거 충분히 공감하고 또 지금 새로운 정부 들어섰는데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국민들, 우리 국민들 편안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우리 유상용 의원님 그런 격려 정말 민주당의 입장에서 정말 고맙게 받아들이겠고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재명 정부 출범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텐데요. 그 우려는 저희가 좀 잠시 접어두고 기대에 부응하는 정부가 되도록 함께 힘 모아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9일 월요일 전해드린 시사직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영, 진행의 저 김종현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CBS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로 인한 불편 민원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등으로 신고된 차량은 10만 원에서 최대